그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워딩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워딩들이 있잖아요. 왜 압수색은 조국은 70번인데 사실 이거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압수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했던 게 70회고 나중에 거의 100회 가까이 100회죠. 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조국은 압색이 70회인데 왜 나경원은 빵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에. 여기 이제 이 워딩이 계속 남죠. 100대 빵. 100대 빵. 근데 누가 봐도 근데 어제 이제 그게 뭐 나경원이 법원 행정처장과 동기이기 때문이 아니냐 했던 저쪽에서 뭐 조국도 동기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게 왜 틀렸냐면 실제로 나경원도 그렇고 나경원 남편도 그렇고 판사 출신이잖아. 맞습니다. 조국은 사법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기라도 친서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지 일단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82학번 그 법학과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대략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한 학년이. 근데 그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도 있기 마련이죠. 100명 정도 되면 다 합니까? 자기과? 저는 저희 과가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지금 김인겸 그다음에 그 나경원 김인겸 나경원이 아니지. 그 누구야? 그 나경원의 남편. 네. 나경원의 남편 김인겸 이 사람은 김재호 그다음에 김재호, 김인겸 이 사람들은 국제법학회라고 하는 네. 같은 동아리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이런 그 일종의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친구들이라고 하면 평생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서울대 82학번 법학과 82학번 중에서도 사실 피를 나는 동지다라고 봐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주 그 친소관계가 아주 탁월한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험을 보고 다 통과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더더욱 굳건한 그런 관계들을 갖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같은 사이라는 거죠. 가족 같은 사이. 가족 같은 사이요. 네. 가족 같은 사이. 두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청문회 부르면 언제든 나가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정말 차라리 형사고소를 해라라고 외치고 다니는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명예훼손이고 온갖 것을 통해서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스토킹 아니야 스토킹? 아니요. 근데 재밌는 게 일단 15일까지가 결정이 나야 돼요.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 사이에 판단 여부가 나오긴 할 텐데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경원은 지금 한 10달 가까이 모습을 안 봐서 국민들이 채증을 덜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형 지금 말을 할 때 좀 차분차분히 설명을 좀 해줘봐. 그러니까 나경원이 안진거를 고소했잖아. 고소했죠. 고소했는데 그 고소한 그 죄목이 뭐냐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야. 네. 자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근데 선거와 관련돼 있는 그 모든 공소시효가 며칠 남질 않았어. 15일까지죠. 15일까지야. 근데 그 앞에 고소를 딱 해버린 거야. 그러면 수사하다가 공소시효가 마감되거든. 이런 미친 짓을 갖다 왜 하냐고. 기소도 못하고. 그렇지. 형사고소는 했었다라는 얘기를 남기려고 잔꾀를 부린 바로 거죠. 그거예요. 애초에 기소가 목적이 아니야. 원래 이제 고발인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사를 늦추기 위해서 꼼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부려보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안진걸 소장에게 협박을 하는 거지. 예. 이미 민사로는 3,100만 원인가 3천만 1,000원. 3천만 1,000원인가 그래. 예. 그래서 이것도 3천만 원이 넘으면 이게 그 법원에서 반드시 중재나 이런 걸 해야 돼. 정말 그러니까 법잘 온갖 것을- 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안진걸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 몇 번을 해도 조사를 안 받고 압수수색도 없고 이거 사법에서 영장실질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관련된 영장을 집어넣는 평가 기준이 무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거는 지금 그 우리가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예. 행정부의 박근혜를 또는 뭐 오히려 사법부가 뭐 상고법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시국적인 관련돼 있는 모든 사안들을 다 짬짬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무슨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거, 일본 징용에 관련된 거를 다 행정부 짬짬이했던 게 사법농단의 핵심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 예. 지금 사실은 행정부 쪽의 검찰 개혁만큼이나
더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이라고 보면 간혹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최근에 광화문 집회에 뭐 집회를 허가해 준다거나 판사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가끔씩 우리가 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검찰이 나쁜 놈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준 판사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사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일부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한 판사들 간의 카르텔 심지어 김재호, 나경원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서로 같은 동기에 같은 서클 동아리. 출신이야. 같은 동아리.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장모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재호, 나경원 남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짬짬이가 있을지를 몰라서 나경원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교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히려 비밀의 숲 같은 거 보면은 심지어 현직 대범의 부장이 재벌 만나가지고 고개 숙이고 막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너무나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터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비밀의 숲 2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 법제단에 그 부장 그 검사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검사 쪽으로 영장 하나 들어요. 압수수색 영장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그 영장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와 동기는 어떤 사람이 있지? 다섯 배. 물어봐. 그래서 그럼요. 그 동기한테 전화 딱 걸어가지고 아유 위에서 누를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와. 그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 비밀의 숲 2에.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냥 김재호가 전화를 하는 거야. 인겸아, 야, 우리 마누라가 우리 동아리 같은 동기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이거 영장 내줘야 되겠니?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다? 그 안진거리란 놈한테? 스토커 인상참 그럴 이런 거 소리 아니야. 나올 것 같은. 딱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 미치겠네. 알았어, 친구야. 그렇게 되게 되면 뭔가 큰 빚을 지는 거고 자신이 어디 딴 데 갔었을 때 다리를 놔줄 걸 알기 때문에 정치권과 연줄.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면서 뭔가 서로 얘기했던 내용이 새나가지만 않는 카르텔이 되면 명확하게 관계를 주고받지 않아도 분명히 이들은 일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도 모른 척하고 그저 학교 동기냐고 물어봤더니 그걸로 빠져나가는 스킬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가깝고 친분을 늘 유지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조국은 그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체는 정말 소나무 같은 느낌이야. 혼자 서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그런 인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훨씬 덜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맞아요. 검사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왜냐하면 현직 검사들 중에 조국 장관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는 우리 푸나님한테 아이 김세희랑 같은 직장에서 일했었잖아 이러는 거랑 똑같아. 그래. 야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가 다르고 어. 아마 낯짝도 보지 못했을걸? 그리고 그런 인간하고 완전히 그냥 기본적인 철학이 다르잖아. 부사님 화나셨다. 열 올라온다. 더 이게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물타기인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현타가 따고. 얼마나 열받는 상황인지가 오는 거죠. 현타가. 자, 어쨌건 지금 조국 장관의 압수수색 70회, 나경원 70대 빵.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되게 단순한 문장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이게 딱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미지 하나가 딱 생기면서 사법부의 문제가 그냥 여기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사법부가 그동안은 로비 때문에 선거법원 때문에 이런 핑계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댔다면 지금은 1년간 끌어온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박근혜 시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나경원을 상대로 1년간 법원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두고두고 변명하거나 분석해 봐야 될 그런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많이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지. 사법부 개혁하라고 대법원장을 저기 어디 변방에 계신 분을 끌어다가 만들어 드렸더니 간혹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법원 정권이 바뀌었다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판사들 장악해라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 사법 카르텔이
더 끈끈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유는 그래서 너무 당연합니다. 이유가 그 전까지 대놓고 대법원장에게 줄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하던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 명목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는 판사가 수사받고 있는 판사가 100여 명에 달합니다. 네. 그럼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밀어내고 정리하는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니 이제 알아서 잘하자고 하니까 이게 내부로 숨어들었고 그러면서 주고받는 게 더 확실해지죠. 이게 우리가 봤었을 땐 사법을 제대로 개혁하려는 거지만 그들 보기에는 자신들 생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앤장에서 예. 요번에 3년에서 5년 됐던 판사들을 새로 뽑는다고 50명 모집을 했는데 15이 결국 확정이 됐고 그 15 김앤장에서. 가운데서 12명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중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 30대예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판사 얘기를 하면서 김앤장의 호의를 갖고 있고 김앤장에게 유리한 걸 할 수 있는 판사가 그만큼이 더 생긴 한마디로 겁니다. 김앤장 장학생. 김앤장이 그냥 끼고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이 응. 들어올 때 점수 집어넣는 걸 해놓으면 이건 그들만의 리그니까 그렇지.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조차 어떨지 몰라도 김앤장이 어떤 데를 안다면 이 사법개혁 정말 시급하게 거예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솔직히 지금 당장 이 사법부에 적용해야 될 제도는 3년마다 평가해서 판사를 갖다 그만두게 하는 그런 제도. 이 제도 도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 만들어도 사법부에서 다 판구나 그럼 난리 나게 생긴 거지. 아니 그러니까 판결은 어차피 판사가 하잖아. 맞아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도. 그 조국 장관 때 이제 조권 씨 이제 그 웅동학원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 사학이 있잖아요. 네. 거기 어마어마한 가족 비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나경원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걔는 더 심해요. 사학 홍신학원의 고액 법정 부담금 미납 사건. 그렇죠. 2016년 홍신학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 부담금 2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데요. 예. 이게 그러면서 홍신학원에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 국가 보조금이 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니, 돈이 없어서 24억 못 낸 거면 모르겠어. 나경원 집안이 건물에 유흥주점까지 집어넣고 24억을 못 내서 안 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하나 달랑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홍신학원은요 그냥 재벌이에요. 재벌이죠. 사학 재벌. 그것도 서울에 있잖아. 그게 이제 나경원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특권층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조국은 압색 70회 받은 만큼 영해받은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죠. 더 큰 죄가 있어도 언론에 문제가 안 되고 그게 검찰이나 판사들에 의해서 또 뭉개지는 느낌. 두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서울대 실험실 사용 청탁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성신여대 부적 입학 딸 성적 조작 논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논란 딸을 거기다 박아버립니다. 이 사람. 근데 SOK 코리아 담당자들 상대로 압수수색 청구했을 때 하나도 안 되고 제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검찰이 부실했기 때문이냐라고 했지만 뭐가 됐건 확실하게 나경원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실험실 빌려줬던 윤영진 교수도 서울대 동기일걸?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그런 카리트력이 있는 거예요. 예. 82학번 동기들. 아 진짜 화난다 정말. 이런 똥파리들. 이러면서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네요. 마음이 정권 교체하자. 정권 교체 됐어. 세상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일단 지방 권력부터 교체하자. 지방 권력 교체가 됐어. 세상이 왜 이래? 아 씨발 그 의회 권력부터 교체하자 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줬어. 딱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었어. 사법부요. 지금 민간에서는 의료계에서 엄청난 리베이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이상 받아서 면허 정지가 되거나 취소돼야 될 의사들이 최소한 100몇십 명 이상인데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의대도 사과하는 게 있듯이 법조계 쪽의 권력은 훨씬 더 큽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큰 권력이니까 감시해야 될 대상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건 반가운데 정말 오늘 강기정 수석이 그랬잖아요. 쉴 수가 없다고. 잠깐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 그랬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총선까지 달려가면 좀 낫겠지. 총선 이겼어. 와 괜찮겠지 했는데 이건 쉼없이 터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의대가 난리치면서 의대생들이 뭐 의사들이 이러고 있고 법 쪽에 들여다보면 볼수록 국정감사 통해서 정부나 국감 피감기관들의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데 권력층의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렇게 계속 그냥 들쑤셔 놓고 나니까 별것 아닌 일을 갖고 그냥 부풀려 가지고 들쑤시고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쉐리들 나 좀 믿다 나도 봐줘라 나는 왜 뭐 안 주냐 이러면서 앙앙거리는 애들까지 있으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신 거죠. 이 그게 과정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 과정에서 삼성에 대한 이재용에 대한 얘기는 점점 묻히고 있고 예. 윤석열도 벌써 어디로 갔는지 얘기가 안 나고 너무 조용합니다. 이 우리가 이슈를 갖고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계열을 통했던 이 승계 불법 의혹 같은 것들 아주 깊게 파헤쳐야 되는데 이것도 조용해져 있고 예. 이동재 같은 경우 보석해달라고 설치고 앉았고 이게 참 아이고 이게 뭘 들여다보게 되면 한숨 쉬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우리가 정권 잡고 국회까지 잡았는데 한동훈도 결국은 압수수색을 갖다가 하나도 못했어요.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뭐해? 안 주는데. 못 푸는데 아무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저리로만 가면 그렇게 약해지는 거야. 거기다 검찰은 여전히 검찰짓 하고 있는 게 오늘 가장 화제됐었던 최민희 의원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한 네. 그 가짜 임대인 윤희숙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기소도 안 하고 나갔던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호벌 방문을 분명히 했는데 거기가 그 동사무소 구청 차이밖에 없어요. 그 구청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봐야 된다. 개별 호별 방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지랄. 참 이게 윤희숙을 그렇게 어떻게든 좀 서울시장이든 뭐든 내보내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공정 이야기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은 조국의 무슨 뭐 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해하면서 공정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실체도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 내에서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캠코더 인사네 뭐네 막 낙하산 내려갔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정권을 바꾼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적폐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정권을 교체를 했지만 바뀌지 않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야당이가 여당이가 상관없이 이 사람들 지들만의 카르텔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끌어가는. 아니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게 내가 공공기관에 한번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어서 봤더니 가관이더라니까. 그중에 3분의 1은 뭐 전 대표가 집어넣은 애들. 그 3분의 1 중에 또 3분의 1은 전 대표가 그 당시에 구의회 의장 봐주면서 집어넣은 애들.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또 3분의 1은 그 지역의 토호들이 막 하나씩 집어넣은 애들.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머지 3분의 1이야. 그 3분의 1이 다 일을 하는 거야. 3분의 2가 그냥 거의 앉아서 돈 먹는 애들이야.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속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는데. 정말 기운 빠진 일들이 계속될 때 느껴지는 건 하나예요. 이걸 이렇다고 손을 놔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피로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게 아무도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그 유태인들이 짜고 엄격하게 매기기로 소문난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미국도 깎이고 일본도 깎이고 영국도 깎이고 다 부정적인 전망인데 한국만 유지야. 아니 우리는 9월에 수출이 작년 수준으로 정상화됐다니까? 아직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칭찬 박근혜 같았으면 몇 달 내내 떠들었어. 근데 칭송을 했겠지. 칭송을. 근데 지금은 기적 놓고 같은 앉아서 일. 전 세계가 부러워해. 그러면서. 검찰이 입증을 거부했던 표창장 위조했던 사람 600일 갇혀 있었는데 네. 편지 5통 보내서 선거 개입해서 유시민 날려버리려고 했다는 200일 있었다고 꺼내달래. 이게 말이 돼요. 예. 자, 마무리하면서요. 사법 시험 보고 나서 연수원 24기 금태섭, 김용남, 나경원, 노광규, 요한섭, 원희룡, 유영아 누군지 알죠? 네. 박근혜 변호사, 이용주 누군지 알죠? 네. 이런 사람들이 24기들인데요. 동기들. 그때 뽑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연수원 동기들. 293명? 예. 이런 정도. 그럼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요소에서 끈끈하게 뭔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 동기들이 특별히 또 잘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같은 기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잘 봐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아주 특별하게 만나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문제인 거야.
거의 사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요. 그런 게 국제법학회 오래되는 여기는 거죠. 거의 사조직. 예, 서울대 파리학번 국제법학회 예. 여기는 그냥 사조직인 거야. 그 이후에 있잖아요. 23기 한기수 위에가 윤석열이 있고요. 이정열 변호사도 있고요. 강용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렬 이정렬 이웃과 친하지 못했던 조윤선도 그 있죠 그분? 거기에. 어? 조윤선도 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는 일종의 카르텔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